안녕하십니까. 한방이답이다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생에 끝없는 다이어트, 요요현상이 없는 다이어트의 비법과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남성의 경우 15에서 20%, 여성은 20에서 25%가량을 차지하는 단일 조직으로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지방은 에너지의 최대 저장고 역할을 하며 몸속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장기의 위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교체되면서 신경자극, 호르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무릎과 발꿈치, 팔꿈치에 위치하여 우리 몸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에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들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갈색 지방이라고 하고 나쁜 지방은 백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나쁜 지방이라 하는 백색 지방 같은 경우는 쓰고 남은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백색 지방이 쌓이면 비만을 유발하고 그리고 심근경색, 비만, 그리고 대사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열을 내면서 백색 지방을 태웁니다. 일반적으로 백색 지방이 피하 지방이라든지 내장 지방에 위치한 데 반해서 갈색 지방 같은 경우는 목이라든지 가슴, 림프절 쪽에 위치해 백색 지방을 태우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곤 합니다. 비만 측정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특징 방법은 보통 체질량 지수, 즉 BMI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BMI 같은 경우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씁니다. 이 BMI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량 자체를 지방으로 오인하여 비만이 아님에도 비만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고려하여 비만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면 BMI가 25가 넘어가면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 넘어가면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식욕에는 위장과 십이장의 호르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과 십이장이 팽창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고 위장이 비면 식욕이 증가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보통 구강 수용체에서 씹기하고 저작 자극이 반복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 자체가 많이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샐러드라든지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과 십이장이 늘어나게 되고 구강의 수용체들이 자극하여 돼서 식욕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에 노출이 돼도 식욕이 증가되고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기전이 많이 발전되게 됩니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면도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수면 자체가 수면이 저하되면 체중이 증가되고 가식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혈당 조정이 발생되어 배고픔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자체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장내 세균 자체가 장내 독소가 렙틴이라고 보통 우리의 비만을 잠재우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에 혐기성 세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식욕 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감정적인 허기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여 식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비대칭되면 똑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체형 자체가 더 뚱뚱하게 보여서 비만을 유발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주의해야 될 음식은 살찌기 쉬운 음식들입니다. 보통 살찌기 쉬운 음식들은 소화가 쉽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즉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고설탕 식품들이 들어가는 음식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감미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인인데요. 감미료 자체가 칼로리가 높진 않지만 단맛을 느끼는 식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다음에 저장하는 음식들은 지방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기준이 돌기 때문에 보통 살을 찌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과당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라든지 과일 자체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즉시 보통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분이 포함되지 않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전분이 포함되지 않은 채소들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이 적은 곡류, 그리고 농축된 설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좋은 지방산이 권장됩니다. 견과류를 많이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금지하고 지방 자체를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요현상 방지를 위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극단적인 절식이라든지 단식, 칼로리를 제한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금지입니다. 요요현상을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과 하기 싫은 방식은 피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음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스트레스 해소 자체가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탄수화물이라든지 세로토닌에 중독이 되어 드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 비만이 유발되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상 과당이라든지 설탕, 과일 같은 경우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단맛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새끼 식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탄수화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무조건 굶기보단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수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잠을 들기 6시간 이전에 금식을 하여 보통 공복에 잠을 들게 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곤 합니다. 체질에 맞는 환엑기스 탕약으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이용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한방이 답이다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